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총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금 XT에 대한 풀이의 급수 표현법, 그리고 자,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풀이의 급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풀이의 시리즈 코에피션트 AK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AK에 대한 식의 표현, 자,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자, 주기 신호의 풀이의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자, 신호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면 됐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디리클렛 컨디션이라는 것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자, 그 디리클렛 컨디션은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xt라고 하는 신호가 absolutely integrable한, 자, 여기 있는 이것을 만족하는 신호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xt라는 신호가 한 주기 동안에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오가는 횟수가 유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 한 주기 동안에 자, 불연속점의 개수가 유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면 자, 디리클렛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우리가 풀이 시리즈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혹은 풀이 시리즈로 전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는 뭐 많은 얘기를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X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풀의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AK라고 하는 풀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풀의 급수가 전개 가능한지 혹은 풀의 시리즈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조건을 아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3.5절에서는 Continuous Time에서의 이제 풀의 시리즈의 property, 즉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Continuous Time인 것을 따로 강조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이제 이산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Continuous Time과 이산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했다가 이산 시간과 비교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xt라고 하는 주기 신호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 k번째 하모닉의 웨이팅 값인 우리가 풀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이 일단 풀의 시리즈 전개를 하는 것이고요. 자, xt라는 신호에서 ak라고 하는 풀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 혹은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ak라고 하는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xt라고 하는 신호를 합성하는 것을 자, 신세시스 혹은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3장에서는 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주기를 t로 볼 거고요. 자, 펀더멘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는 자, t분의 2파이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5절에서는 총 7개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처음 5개는 좀 익숙한 내용일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조금 덜 익숙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5개에 대해서는 이제 리니어리티, 그리고 타임 시프팅, 그다음에 타임 리버설, 그다음에 타임 스케일링,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다룰 거고 자, 여섯 번째와 일곱째에 해당하는 것은 컨주게이션과 컨주게이트 시메트리, 그리고 파스발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형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T라고 하는 신호와 Y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요.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GT라고 하는 신호가 합성되어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 써 있는 얘기들은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XT의 이제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AK이고 YT의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BK일 때, 자, G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자, A가 곱해진 XT와 자, B가 곱해진 YT의 합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자, CK라고 하는 GT의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자, A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것의 AK, 그다음에 B라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것의 BK다라는 것은 자, 일반적인 우리가 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선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기가 자, XT와 YT의 주기가 T로서 동일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 주기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GT에 해당하는 이 신호도 주기가 T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형성이 만족하는 것은 뭐 쉽게 외울 수 있죠. 근데 그 선형성이 만족되려면 자,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 XT와 YT라는 그 신호가 주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타임 시프팅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XT라고 하는 주기 신호의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t0만큼의 이제 타임 시프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x t-t0라고 하는 자, 타임 시프트 된 신호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를 이제 bk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bk라고 하는 지금 타임 시프트 된 신호의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는 여기 쓰여진 것처럼 자, x의 t-t0의 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인데 자, 뒤에 곱해진 것에 자, t-t0가 아니라 t가 곱해진 것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뒤쪽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신호가 어떤 신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웨이팅 팩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써 있는 것에 t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는 지금 타임 시프트 된 것이 그대로 신호로서 입력 신호로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타우라는 것을 t-t0로 가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치환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치환을 했을 때 지금 적분 구간은 바뀌지 않고요. x 타우라고 그러니까 t-t0로 우리가 타우를 치환했기 때문에 x 타우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쓰여진 것처럼 자 t 대신에 타우 플러스 t0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타우에 대한 적분이니까요. 타우에 대한 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상수의 형태로 봐서 밖으로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자, 아까 봤었던 프레시일 코에피션트의 표현 형태와 동일하죠. 자, 물론 위쪽에서는 이제 시간 t에 대한 함수였고 여기는 시간 타우에 대한 함수였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쓰여진 얘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라고 하는 이 값은 복소수죠. 자,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가 갖는 특징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k 곱하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속도로 지금 원주상을 돌고 있는 점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반지름이 자,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1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지금 콜프레시즈 코에피션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곱해진 어떤 스케일링 팩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얘는 매그니튜드 값은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것은 자, 크기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에 바뀌는 것은 자, 페이즈, 자, 위상의 값은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의 각도의 변화는 만드는데 자, 지금 뒤에 쓰여져 있는 이것이 AK 값이 되는 거고 AK 값은 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이 여기 있는 이 형태와 동일한 즉 AK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K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라는 것을 쓰게 되면 자, 이것은 다시 강조하면 크기가 1인 거고요. 그리고 페이즈, 그러니까 위상이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T 제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AK 값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위상값, 즉 페이즈 값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하는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자, 시프트 된 그 양에 비례해서 위상값이 달라진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타임 리버설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리버설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뒤집어주는 형태인 거고요. 타임 리버설 시그널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원래 t로 표현되어 있던 변수를 마이너스 t로 바꾸어 주면 타임 리버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었고요. xt라고 하는 신호에 이제 프리시리즈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죠. 자, 여기서 t 대신에 마이너스 t, 즉 x에 마이너스 t를 써주게 되고 뒤쪽에 써있던 여기 t 대신에 자 마이너스 t에 해당되는 신호를 써주게 되면 자 타임 리버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코에피션트 bk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요. 자 yt라고 하는 새로운 신호는 지금 xt에 대한 타임 리버설 시그널, 즉 x에 마이너스 t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bk라고 하는 것은 a의 마이너스 k 값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자, 타임 리버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k 이퀄 0를 중심으로 서로 이제 반대, 뒤집어진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번째 코이피션트가 자, 바뀐 신호에서의 이제 k번째의 코이피션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xt의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를 ak로 봤을 때 x의 자 마이너스 t의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는 a의 마이너스 k로 볼 수 있고 자 이 두 개 x의 마이너스 t의 프레시일드 코에피션트가 자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와 같아지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실주기 함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때 자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신호는 자 리얼 함수다. 즉 이것이 결국은 a의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a의 마이너스 k 값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컨주게이트 시메트릭의 성질이었고 그것을 만족하게 되면 자 우리가 그 신호는 실수 주기 함수 신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xt가 이거 지금 x-t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xt는 이제 이분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xt가 x의 마이너스 t와 같은 시그널을 갖게 되면 그때는 자, 이거는 우리가 아드 펑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성질은 타임 스케일링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t라는 원래 xt라는 신호가 x의 알파 t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타임 스케일링이 된 경우에 자, 결론을 얘기하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오메가 제로였던 게 알파의 오메가 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뀐 것은 뭐냐면요. 자, 주기는 달라졌겠죠. 주기는 달라진 거고 중요한 것은 자, 타임 시프트 되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타임 시프트도 마찬가지였죠. 타임 시프트가 있는 경우에는 자, 프레실리 코에피션트는 달라지지 않고 달라졌던 것은 이제 위상만 달라졌습니다. 자, 타임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오메가 제로에서 알파 오메가 제로로 이제 프리퀀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기가 달라지는 거고, 자, 물론 프리퀀시도 달라진 거죠. 자,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AK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와 Y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그것의 각각의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가 AK와 BK라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T와 YT의 신호를 단순히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프레시리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HK라고 가정했을 때 그 HK는 자 여기 있는 이 형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게 결국은 컨버루션의 형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이제 뭐 공업수학에서도 배웠었고 뭐 저랑 회로를 같이 한 학생들은 회로에서도 배웠을 텐데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도입한 배경은 우리가 컨버루션을 계산하기를 쉽게 하기 위한 거였죠.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버루션은 자 S 도메인 즉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혹은 복수 평면에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단순 곱으로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 타임 스케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단순 곱은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버루션에 해당됩니다. 자, 요 관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곱해진 형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제 컨버전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고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버전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곱으로, 단순 곱으로서 처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레시빌리티 코에피션트, 즉 K 도메인,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버전으로서 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성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컨주게이션과 이제 컨주게이트 시메트리 성질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XT라고 하는 것에 뭐 프레실 코에피션트가 뭐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AK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것에 이제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자, X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T에 대한 프레실 코에피션트는 자, A의 마이너스 K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자,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를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k 2파이 t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 때 자,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k 2파이 t로 지금 바뀐 거고요. 원래 이제 jk 2파이 t였는데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지금 바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지금 여기 쓰여진 요 ak라는 값 자체가 일반적으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서 지금 a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표현한 거고요. 자, 우리가 뒤쪽에 이 신호를 자, 지금 익스포넨셜의 jk 2파이 t 형태로 바꾸려면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k를 대신해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구간은 변함이 없고요. A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2파이 T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결국은 자, X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T의 프레시리즈를 전개한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것에 대한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X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의 프레 코에피션트는 자, A의 마이너스 K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가 실수, 주기함수 신호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 신호 자체와 그것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신호가 이제 같은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것에 기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좀 중요하게 쓰일 얘기고요. 자, 파스발 정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물리학에서도 나왔었을 거고 아마 공업수학에서도 다뤘을 것 같은데 자, 뭐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을 다 접어두고요. 자, 파스발 정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메인이 두 개의 도메인입니다. 하나는 타임 도메인,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퀀시 도메인이죠. 자,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구한 에너지의 합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구한 에너지의 합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고요.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구하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구하든 그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인 자, 파스발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면 이제 주기 신호에서 총 평균 전력이 주기의 신호에서 구한 총 평균 전력이 그 신호들의 모든 고조파 성분들, 즉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에 해당되는 거죠.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의 그 베이시스가 곱해진 고조파 성분들에서의 평균 전력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식으로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여기 표현된 이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자, 에너지입니다. 그쵸?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자, 총 평균 전력,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뒤쪽에 쓰여있는 이것이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 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파스칼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식은 자, K번째 하모닉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자, 다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에너지를 구하는 거고요. 자, K번째 하모닉이 갖는, 자, 정확하게 평균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주기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자, K번째 하모닉이 갖는 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뒤쪽에 붙은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가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ak의 지금 절대값의 제곱의 형태로서 그것의 적분으로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자, 지금 이 ak라고 하는 것이 타임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t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는데 앞에 이 t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냥 ak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ak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진 것처럼 자, k번째 하모닉의 자, 평균 에너지,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여기 쓰여진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k번째 하모닉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걸쳐서 그 에너지, 평균 에너지를 갖다 합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한 주기 동안의 자, 전체 에너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실제 신호 x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한 주기 동안의 평균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파스발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뭐 이론적인 것들이 깔려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시간축에서의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각의 하모닉의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즉 프리쿼시 도메인에서 각각의 하모닉의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축과 프리퀀시 축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 겁니다. 자, 그것까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레 시리즈의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periodic convolution, 그리고 이제 differentiation, 그리고 integration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periodic convolu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ultiplication의 이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두 신호의 단순 곱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새로운 프레시릴 코에피션트는 각각의 프레시릴 코에피션트의 컨버리션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피어리티 컨버리션이라고 해서 자, 한 주기 동안의 자, 신호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x타우와 y타우라는 xt와 yt라고 하는 신호의 이제 컨버전을 갖다가 표현했고요. 자, 그럼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버전이 이루어지면 자,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관계는 단순 곱입니다. 일단 단순 곱이고요. 단순 곱에 여기 지금 t라고 하는 주기가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뭐 풀이를 해보면 지금 이 신호를 우리가 gt라고 하는 새로운 신호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GT의 프레실 코에피션트를 CK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의에 의해서 지금 이 신호의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신호의 프레실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자, 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GT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의 프레실드 코에피션트를 구하기 위한 자, t분의 1 인테그랄 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2파이 kt 나누기 t dt가 이제 붙은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할 건데요. 두 개의 인테그랄을 분리를 할 건데 분리를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분리할 겁니다. 일단 t를 하나를 앞으로 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t분의 1이 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지금 x타우에 대한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분의 j 2파이 k 타우가 나왔고요. 자, 그럼 원래 지금 이 신호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이 타우에 대한 텀이 na왔으니까 그만큼이 고려가 되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t-타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y의 t-타우에 대한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 그리고 x타우에 대한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가 각각 ak와 b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 ak와 bk 곱에 앞에 t가 붙은 형태로 이제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과정은 좀 어려워서 잘 모르더라도 결론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디퍼런시에이션에 관련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미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시릴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 원래 AK였던 게 JK 오메가 제로가 앞으로 앞에 곱해진 형태로 되는 것이고 뭐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뭐 T분의 2파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이 K 값이 커질수록 강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 AK 값이라는 것이 앞에 스케일링 팩터 곱해져 있지 않았죠. 그냥 XT라는 신호에서는. 근데 자, 미분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 앞에 지금 JK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지금 곱해지게 됐습니다. 곱해지게 되었고, 자, 그럼 K 값이 커지면, 즉 AK 앞에 곱해지는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신호의 입장에서는 그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K번째 하모닉이 더 강조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자,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차이를 강조하는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제 하이프리퀀시,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이프리퀀시 성분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게 되고요. 자, 결론은 디퍼런시에이션의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는 로 프리퀀시 성분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그 프리코에피션트가 스케일링 팩터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 자, 정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XT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가 프레시리즈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자, AK의 t분의 j 2파이 kt의 형태로 쓸 수 있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1차 미분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x 프라임 t라고 쓰게 되면 이것은 jk 오메가 제로가 앞에 곱해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ak 곱하기 t분의 j 2파이 kt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쓰여진 요 성분만큼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프레코시션트 AK에 곱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레실즈와 관련된 프로퍼티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방금 배웠던 프레실즈 코에피션트의 프레실즈와 관련된 프레실즈 성질과 관련된 예제를 3개를 더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지금 바로 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배운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한 이후에, 잘 이해를 한 이후에 이제 예제를 풀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다음 예제를 풀기 전까지 여기 오늘 다루었던 성질과 관련해서 좀 복습을 차근차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